우리 손흥민 선수 이번에도 역시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 스텔리니 감독 인터뷰 보시면 손흥민 선발 빼지 않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전하면 진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이번에 미토마 앞에서 탁 터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토마가 시즌 7골로 일본인 역대 최다골이라는데 손흥민 선수의 위험을 100호 골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볼레TV 성욱입니다. 위기의 토트넘이 브라이턴과 리그 30라운드 경기를 갔습니다. 이제 이 시합 포함해서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9경기 남겨놓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지막 시즌이 됐으면 하는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콘테 아바타라고 불리는 스텔리니 감독이 이끌고 있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죠. 이번 상대는 5위 토트넘을 턱밑까지 쫓아 올라온 영국 남부의 신흥 강호입니다.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 FC입니다. 토트넘이 승점 4점차로 앞서 있긴 합니다만 경기 수가 오히려 2경기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거의 같은 순위다, 아니면 브라이턴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지금 순위 구도인데요. 브라이턴에는 프리미어리그 현폼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일본 국가대표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감독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됐었던, 하지만 본인이 여러 루머가 이게 나오니까 나는 브라이턴에 남아서 브라이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데 제르비 감독이 이끌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포터 감독이 첼시로 간 뒤에 부임을 했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에 팀을 장악을 하면서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르비 감독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경기 5위 대 6위, 손흥민 대 미토마, 스탈리니 대 제르비, 이런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영국치고는 날씨가 꽤 화창한 동네입니다. 원래 그냥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영국 왕실에서 이곳에 별장을 지은 뒤로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왕들이 쉬러 오는 곳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영국에서는 이제 관광지, 그리고 좀 자유분방한 이미지의 페스티벌 같은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학창 시절 때랑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어학연수 이 동네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곳입니다. 영국치고는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븐 시스터즈 절벽이라고 좀 영국에 나름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갈 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의 풀네임은 브라이턴 앤 호브입니다. 이렇게 두 도시의 이름이 묶여 있어요. 원래 다른 도시였던 브라이튼하고 호브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제 묶이면서 팀 이름도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뭐 우리만이 아니라 현지에서도 다들 그냥 브라이튼으로 줄여서 부릅니다. 이번에 첼시에서 잘린 포터 감독 시절에 떡상을 했죠. 그 전에 후튼 감독 시절에 이제 하위 리그에서 올라왔고, 포터 감독 시절에 굉장히 선수층에 비해서 아주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경쟁력 있는 중위권의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있는 팀인데, 100년이 넘는 역사의 대부분은 하부리그에서 보낸 그런 클럽입니다. 그래서 영국 남부 쪽에서는 보통 이제 본머스도 있고 포츠머스도 있고 이런 팀들이 좀 더 프리미어리그와 친숙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브라이튼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요즘 성적도 좋고 축구도 매력적으로 하고 있어서 국내에도 좀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팀이 그 긴 역사 동안 선수 데리고 오면서 쓴 역대 최고의 기정료가요 2천만 파운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 시즌에 그 미드필더 웨프 선수를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데리고 오면서 지급한 돈인데, 굉장히 토트넘이 그동안 썼던 돈들하고 비교만 해봐도 굉장히 구단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와서 포텐 터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미 팀에 엄청난 이적료를 안겨주고 떠난 뭐 첼시로 간 쿠쿠렐라라든가, 토트넘에 와 있는 비수마라든가, 아스널로 간 뭐 트로사르, 벤 화이트, 이런 선수들 다 진짜 이 팀이 어릴 때 아니면 아직 안 떴을 때 발굴을 해가지고 싼 값에 영입을 해서 이 팀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포텐이 터지고 그 뒤에 다른 팀 보내면서 엄청 이적을 많이 챙겼던 이런 구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카우팅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팀입니다. 이 팀이 데려간다고 하면 다들 쟤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같은 맥락에서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일본 국가대표죠. 2021년에 이적료 단돈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2억 원 정도에 들어갔던 일본 국가대표인 미토마 카오루입니다. 그때만 해도 A매치 출전 기록이 별로 안 돼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 뛸 수가 없었어요. 영국 취업 비자가 안 나와서. 그래서 벨기에 가서 한 시즌 임대 선수로 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비자 문제 해결하고 브라이튼에 복귀를 해서
이제 1군에서 이제 경기를 나가는데 이제 포터 감독이 있던 시즌 초에는 백업이었어요. 현 데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떴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그 트로사르가 아스날로 이적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워낙 경기력도 상당히 좋고요.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공격 포인트도 아주 많습니다.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 5도움 네, 뭐 이런 비교는 좀 별로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 프리미어리그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골 수가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보다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이제 지난 3월 A 매치에서 콜롬비아가 우리하고도 경기하고 건너가서 일본하고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콜롬비아 때 골을 넣었었는데 멋진 프리킥으로 이 미토마도 콜롬비아전 때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그 카타르 월드컵 때 활약 굉장히 좋았었죠. 독일전 활약 좋았고 스페인전에 거의 그 골라인 했던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정말 이게 나갔네 안 나갔네 말이 많았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바로 그걸 걷어냈던 선수가 이제 미토마였는데 아무튼 그때 포탄이 정말 터졌는지 사실 일본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선발로 안 뛰켰거든요. 근데 일본 대표팀 감독 스타일이 꼭 선발이라고 해서 주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변화무쌍한 전술을 쓰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갔다 오고 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13경기를 했는데 이 자신이 출전한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서 6골 4도움입니다. 굉장히 좀 좋고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 좀 상승세예요. 예, 리그에서 현재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이턴이 FA컵 4강에 올라서 야, 이 우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4강에서 이제 맨유랑 만나서 만약에 이기면 이제 FA컵 결승 올라가기 때문에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데 아무튼 FA컵에서도 미토마가 지금 4경기를 출전했거든요. 전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폼이 좋고 꾸준하게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는 상당히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예요. 브라이턴의 4-2-3-1 전형에서 왼쪽 윙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포지션 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 선수인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돼서 신경 써서 막아야 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로얄이 무릎 부상 때문에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페드로 포로 선수가 로메로와 함께 이제 오른쪽 수비 좀 이 미토마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양팀 선발 라인업에 오른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이 썰리 마치도 굉장히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이 토트넘은 왼쪽 그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을 맡고 있고 왼쪽 수비가 지금 페리시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수비하는 측면에서. 게다가 지금 마치하고 미토마 사이에 이 메갈리스테르라고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할 때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요 선수가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이번에 좀 수비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이번에도 역시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 스탈리니 감독 인터뷰 보시면 손흥민 선발 빼지 않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전하면 진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이번에 미토마 앞에서 탁 터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토마가 시즌 7골로 일본인 역대 최다골이라는데 손흥민 선수의 위험을 100골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경기 전 인터뷰에서 스탈리니 감독 대행 조금은 여유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럴 처지가 지금 아니긴 합니다. 탑4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갖는 것이 현재 토트넘의 유일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었던 2경기를 토트넘이 지금 연속적으로 다 비긴 상태입니다. 물론 에버튼전이 스탈리니 감독 대행의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콘테 감독 나가고 나서 한 경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경기 운영이 정말 쉐시였고 교체가 다 망했기 때문에 모우라는 퇴장을 당했었고 자, 스탈리니 감독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히샬리송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 교체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기자들이 이제 단주마 출전 시간 그러니까 지금 클루셉스키 손흥민 선수 자리에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질문이 들어간 건데 스탈리니 감독이 단주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다. 하지만 우리 팀에는 리더들이 있다. 그 선수들을 뺀다면 골을 터뜨릴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공격수가 3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여기서 리더라고 얘기를 했고 단주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케인하고는 맞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고 봐야겠죠. 네.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신뢰를 얻고 현지 매체들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입지에 대해서 불안하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면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술적으로 많이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콘테 아바타 감독, 네, 오늘 어떨지 한번 이번 경기 지켜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콘테 감독에 대한 경의, 리스펙트, 또 당신만의 족적을 남겨서 팬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네 색깔 보여주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한 건데 스텔리니 감독이 뭐 그렇긴 하다 하지만 뭐 약간 돌려서 답한 것 같아요. 네, 팬들이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 체제에서 4위 했던 거 만족했을 거다. 그러니까 약간 좀 콘테 감독에 대한 리스펙트를 나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다들 갖고 있을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인터뷰를 했더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스텔링 감독 대행도 이 낯선 자리죠. 대행이라는 것이 감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행을 한다는 거는 이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던데 수석 코치 때는 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지금은 각 부서들하고 다 연락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죽하면 첼시가 프랭크 램파드를 시즌 끝날 때까지 임시 감독이라는 직종으로 다시 채용을 했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한 코치나 수석 코치가 대행을 특히 이제 9경기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거든요. 예, 한 시즌이 38경기인데 지난경기 포함하면 10경기니까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거를 감독 경험이 없는 이 수석 코치가 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쉽지가 좀 않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에버튼전에서 우리도 많이 입중계할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요리스 골키퍼한테 쇼패스 시도를 많이 맡겼습니다. 콘테도 물론 그런 시도를 좀 했지만 요리스가 발밑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불안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구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수비 위주의 팀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낮은 쪽에서 볼을 계속 돌리고 주고받고 하면서 상대를 좀 끌어내는 그런 축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시합에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썰리마치 또 미토마 또 최전 전방에 뭐 웰백 뭐 퍼거슨 누가 나오든 간에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브라이튼의 공격진들의 어떤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8일 토요일 밤 11시 경기입니다. 자, 이 시합 같이 보면서 손흥민 선수 100호 골을 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좀 앞 경기들과는 다른 흐름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